1988. No! 아니야. 바나나 주세요. 새우. 이거. 먼저 기회.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정답. 오케이, 지훈. 더단계 3년이면 궁궐을 읊는다. 정답!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뜻은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웬만큼 지식과 경험을 쌓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지민, let's go. 저 속담 못해요. 이거 나는 알 수. 오케이, 렛츠 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답! 너무 쉬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은 괴로운 일도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고생한 만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거 고진감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랑 똑같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요 영어로 약간 비 온 다음에 해가 나온다처럼 약간 after the rain the sun comes이니까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 보고 직접 하나 만들었어요. 뭔데?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눈물 나. 나는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났는데 그 아까 지민의 선생님이 공부 안 안 하면 하면 죽는다. 아니 근데 나는 얼마나 동기부여를 줬어요. 자, 그러면 속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한국 생활 적응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이 있어야 즐거움이 오는 법이잖아요. 네. 또 혹시 한국에서 살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이나 뭐 슬펐거나 웃겼거나 황당했거나 감동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죠. 있죠, 당연히.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지민 아까 그렇긴 했는데. 저는 제일 어려웠던 거 이제 서울 지하철이 너무 복잡해서 아 그래 공감. 아니 근데 서울 지하철 복잡해요? 2호선 말고 다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갈아타는 것도 힘들고 갈아타는 것이 되게 길어요. 맞아. 그럼 도움을 이렇게 막 여쭤보고 막 그런 것도 잘 해요? 처음에 이제 도움을 부탁했는데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잠깐만 여러분 우리 많이 도와줍시다. 무슨 일이야? 근데 카카오 앱이랑 그 여러 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가면 돼요. 이건 또 공감되는 건 다들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부모님이랑 가족이 다 옆에 없어서 조금 그 외로움이 좀 힘든 시즌이 뜨는 약간 혼자 해외에 사는 거 그거 좀 제일 힘들어요. 아플 때 이거 아플 때는 진짜 많이 보고 사람이 싶어요. 옆에 없어서 그때 맞아요.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이겨냈어 그냥? 당연하죠. 이제는 뭐 아파서 뭐 약하고 해서 근데 또 이렇게 또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서로 맞아. 서로 이제 연락합시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까 길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물어봐요. 바로 전화죠. 네, 저도 정말 감동적인 순간 하나 있었어요. 아 감동적인 거. 뭐냐면 이제 한국 식당 갔을 때 떡라면을 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국 아저씨가 한국어 너무 잘하시네요 라고 하셨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분한테 돈 받지 말고 내가 대신에 사줄게. 약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분한테 한마디. 그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만약에 보고 있으면 저는 지금까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밥 사줬으면 진짜 그거는 저 위해서 작은 일 아니에요. 평생 기억. 맞아요. 마음이 평생. 전달이 된 거죠. 맞아요. 마음. 지금도 소름 들어요. 소름. 그 이야기할 때. 저 그럼 웃긴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진짜 웃겨요.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갈매기살을 시켰어요. 근데 갈매기살면은 갈매기살 뭐예요? 갈매기.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우리 갈매기살 먹을 거야 하니까 저 네이버에서 파파고에 진짜 찾아보니까 갈매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한 3개월 동안 갈매기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보고 놀린 거예요. 이거 갈매기다 일라 잘 먹어. 그래서 잘 먹다가 이거 돼지의 그냥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모르고 한 3개월 동안
내가 갈매기살 먹는 줄 알았어. 진짜. 갈매기랑 갈매기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갈매기가 새잖아. 근데 갈매기 살이라고 돼지의 부분이에요. 난 진짜 갈매기 먹고 그냥 먹을 때 진짜 저 표정을 봤어야 돼. 갈매기 오늘. 일라 아니었으면 지훈이도 당했네. 먹지 마! 당할 뻔했거든. 근데 또 한국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쇼핑이잖아요. 오, 당연하죠. 길거리마다 또 쇼핑백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살아본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면 꼭 사야 하는 필수템 그리고 여러분만의 꿀템까지 직접 보여주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한 명씩 어떤 꿀템이 있을지. 아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핫팩? 핫팩 진짜 핫팩. 나 오늘도 날씨 봤어요? 오늘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추워요. 영하 10도? 근데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 한국에 여행할 때는 말한 대로 핫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나라는 핫팩 같은 거 없어요. 네. 추워도 없어요. 네. 여러분, 또 제가 또 꿀템 몇 개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 오, 예뻐 보이네요. 약간 이거 지훈이가 봤어요. 말한 것처럼 또 겨울에는 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한국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왜 웃어? 요즘 정말 유행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거 요즘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하지 않아요? 제니. 그거 제니가. 맞아. 그리고 제니? 잘나게 제니? 아니 요즘 사람들이 이걸로 약간 릴스 많이 찍어요. 약간 여행 같이 가서 친구들끼리 똑같은 옷 입고 약간 아줌마 옷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빈티지 느낌? 아, 약간 빈티지 옛날 느낌? 맞아. 잘하네. 김치 만드는 아줌마들. 오, 맞아요. 봤어요. 학생이었는데 지금 아줌마로 바뀌었어. 학생이었는데. 좋아. 뭔가 따뜻해. 맞아. 핑크 잘 어울려. 레트로해, 레트로 빈티지. 그리고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때 양은 냄비. 여기에 라면 끓여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거 세정학당에서 촬영하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 글램핑 같이 글램핑 했어요. 갔거든요. 그때 먹었어요. 저 그런 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도 지훈이. 여기서 라면 끓이면 제일 맛있어. 라면 좋아해? 맛이 완전 달라. 나 오늘 라면 그래? 먹어야겠다. 맛이 달려져? 오늘 같이 추운 날 먹어야 돼. 근데 필스템 또 가져오셨네요? 이제 이것도 안경.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안경을 이제 맞출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빠르게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필스템이에요? 만 원에 안경 구매 가능 이렇게 막 써 있어요. 혹시 안경 쓰세요? 여기 여러분? 지금 렌즈 끼고 있어요. 근데 필스템은 이거 약간 시절의 계절에마다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핫패드랑 패딩 근데도 여름에는 선풍기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양산도. 양사 햇빛 너무 세니까. 근데 필수템 하나 생각났다. 한국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지금 필수템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양치 세트? 나 이거 너무 신기해. 외국에서는 우리가 양치를 막 뭐 점심 먹고 나서 안 해요. 여행을 위해서 하지만 제가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양치를 하러 가진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다 싹 다 약간 입안 청결제라고. 그래서 되게 필수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갖고 있어요. 진짜 봐봐, 이제 정확히 됐나 봐. 없어요. 또 이것도 역시 필수템. 또 필수템 있어요? 생각하는 거? 화장품? 화장품도 네 선크림도 꼭 필수템이고 그리고 마스크백도 마스크팩. 세계에서 어디 가도 다 똑같이 하나요, KBC잖아, 여자들은? KBC. 화장품 필수. 선크림 이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한국의 필수템, 꿀템 각자 또 생각하는 꿀템들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점수를 보니까 약간 막상막하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점수를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절호의 찬스의 기회인데 세종학당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마음껏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워. 도전! 세종학당을 맞춰라! 자, 해보자. 자, 할수 있어. 1번 문제. 세종학당은 2025년 8월 기준 87개 나라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세종학당은 총 몇 개소일까요? 252? 정답! 저는 교류회에서 책 받았어요. 읽었어요. 저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해야죠. 우리 세종학당 학생이잖아. 왜 기억 안 해? 아니 87나라에 252개소. 되게 많아져. 제가 진짜 옛날에 2017년 때는 100, 약간 100 몇 개였거든요. 200이 넘었네요, 그래도. 나 때는 얘기하면 약간 꼰대. 죄송합니다. 네, 라떼 맞아요. 인도에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인도에 도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몇 개 도시만. 있어요? 몇 개? 세종학당. 노는 몇 개요? 하나 델리에 있고 우리 키리스탄 3개 있어요. 3개, 4개, 5개 정도 있어. 5개나 있는 것 같아요. 오, 우즈베키스탄 3개도 부족하고 더 열어야 돼요. 우리 더 넓혀 가봅시다. 다 넓혀 가봅시다. 좋습니다. 예, 나오자. 자, 2번 세종학당의 대표 문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정답. 다시 낮춰봐. 하나, 둘, 셋. 정답. 아, 여기 먼저다. 세종학당 문화 수업이요. 아니요. 세종 아카데미? 그러니까 세종문화아카데미 수업? 방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조 있지. 자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3번 문제. 세종학당 재단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은 저 정답. 세종 한국어 평가 시험 SKA. 정답. 저그 시험을 아니 봤어요. 여기 얼마 됐지 세종학당 나온지? 지금 아직 다녔죠? 꼰대 또 나다 꼰대. 아 얘는 막내야 원래. 교류해 좀 교류해. 막내. 선배 느낌이. 이거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2017년, 2018년 없었어. 아니 그때 없었어요. 그때 최근에 나온 없었잖아요. 시험이에요. 아, 네. 그때는 없어. 없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생긴 줄 몰랐네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알아야지. 이름 다시 알려줘요. 세종 한국어 평가 SKA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시험 보고 싶다. 자, 다음 문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대회 이름은? 세종 학당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 아니 나는 이 대회에 참석했고 작년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대박.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아이 너무 부담스러워. 나 지금 1등, 나 지금 대상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영광이다 영광. 근데 지민도 나도 잠깐- 2023년에 참석했어요. 말하기 대회. 그러면 좀 라떼 말 2019년에도 아마 선배네요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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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근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이제 대상을 수상한 덕분에 장학금을 받았고 장학금? 현재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서울대요? 더 높은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어. 그럼 지금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교육원에서. 예. 멋지다. 박수 한번 서주시다. 와, 멋있다. 다음 말하기 대회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 꼭 참여하세요. 우리한테도 물어보시고 선배들한테 연락 주세요. 맞아요. 좋은 거는 세종 학당에서 한국어 공부하면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하면 세종 학당 덕분에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세종 학당 재단에 아무리 감사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 말 진짜 왜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말에 힘이 있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세종 학당이 없는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정답. 온라인 세종학당이요. 빨라. 저 온라인으로 그 공부를 해봤어요. 작년 여름에. 도움이 됐어요? 네. 어떻게 딱 알고 신청을 한 거야? 네 알고 신청을 했어요. 그 세종학당에서 스교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때 여름 때. 여러분, 오늘 다닌 세종학당과 전 세계 세종학당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와. 세종학당에서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도 함께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온라인 세종학당에서도 언제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 MVP 발표 시간. 오늘의 MVP는 과연 누구일지. 와 막내가 이겼어. 와. 원래 나이는 그냥 숫자예요. 와. 소감 한번 해주세요. 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세종학당에서 토픽 수업도 들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배웠던 사자성어는 고진감래였어요. 세종학당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사이에 좋은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떨려요. 네 아무튼 세종학당
너무나 감사합니다. 와, 감동이네, 감동. 네.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해, 한국어. 오늘 정말 즐거우셨나요? 네, 맛있게 즐거웠어요. 먹었습니다. 간식도 먹고 세종학당 이야기도 들으면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각자 오늘 느낀 점과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속담을 잘 못했는데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속담들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재밌게 봐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좋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너무 좋았고 한국어 매력은 다들 자기 모국어가 다르지만 이제 한국어 사용해서 소통하는 것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에피소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뜻깊은 날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재밌는 영상 찍어보고 에피소드는 다 열심히 계속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MVP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도 제가 오늘 세종학당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좀 오랜만에 나와주고 이런 약간 좋은 일들이 생긴지도 몰랐고 세종학당에서 완전 발전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알아보시고 저처럼 약간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도 세종학당을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처럼도 한국어 맛있게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덕분에 세종학당이 정말 빛났고 그리고 웃음과 감동 그리고 뜨거운 도전이 정말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한국과 또 세계를 잇는 멋진 다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오늘의 이 에너지 열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학당은 언제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네. 안녕. 안녕.